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정학적 위기와 주목할 만한 에너지 ETF입니다. 2022년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주식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에너지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는 잘 체감하기 어렵고 잘 모르다 보니까 에너지 산업 투자는 개별 기업보다는 ETF로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석유 에너지 ETF에 관심을 가져볼 또 다른 이유로는 오펙 카르텔이 있습니다. 오펙은 전 세계 석유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이 담합을 통해 석유 생산량 감축에 나선다면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 곡선에서 이렇게 석유 수요는 일정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수요 곡선의 변화는 없는데, 오펙이 석유 공급량을 축소하면 우측에 있는 초록색 석유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오펙이 계속해서 감산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매입 이슈입니다.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전략 비축유를 상당량 방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현재 1983년 이후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에 있고요. 미국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 다시 전략 비축유를 재매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은 극단적인 유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시추 기업들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신규 시설 투자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인건비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신규 투자를 계속해서 꺼리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 에너지 산업 전체가 저유가 시대를 경험하다 보니까 더 이상 과도한 신규 투자 경쟁을 펼치지 않고 에너지 기업들 전부 다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그리고 부채 환원 같은 주주 환원을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024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이든의 민주당은 본인들의 주요 지지층인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 공화당은 자신들의 텃밭인 텍사스 유전지대 유권자들을 위해 친화석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에너지 안보 정책 전환이 나타날 수 있어서 에너지 산업에 올해하고 내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석유 에너지 산업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스트림, 두 번째는 미드스트림, 그리고 세 번째는 다운스트림입니다. 업스트림은 석유와 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분야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코노코필립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그리고 슐럼버거에서 사명이 변경된 SLB 같은 기업들이 업스트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스트림은 석유와 가스를 운송하고 저장하는 분야인데요. 대표적으로 윌리엄스 컴퍼니, 킨덤오건, 타르가 리소시스 같은 파이프 기업들이 미드스트림의 대표 기업들입니다. 다운스트림은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분야로 주유소나 정제소가 포함되고 있는 산업인데요. 발레로 에너지, 필립스처럼 석유 정제소를 보유하고 주유소를 보유한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그리고 엑슨모빌, 쉐브론,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같은 기업들은 이 세 분야를 모두 어우르는 종합 슈퍼메이저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셰일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해하면 에너지 ETF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우측에 보이듯이 가스, 오일 유정 위에 시추 시설을 설치해서 정해진 양의 석유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기존 유정 아래에 있는 훨씬 방대한 범위를 갖고 있는 셰일층에서 석유하고 가스를 추출할 수 있게 된 거죠. 셰일 채굴 기술 수준이 과거에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은 시추탑 하나에 시추관이 하나씩만 존재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뽑아내지도 못했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2014년 들어서는 시추탑 하나에 수많은 시추관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 셰일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좀 비용 문제가 컸는데 2010년대 중후반 들어서는 이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시추탑 하나에서 수직으로 파고드는 시추관이 하나 있고, 그 시추관에서 각각의 셰일 층마다 수평으로 파이프들이 길게 나오게 됩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더 이상 많은 시추관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가지고 생산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크게 절감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셰일 혁명이 일어난 지역들의 지도인데요. 맨 위쪽에 노란색 바켄, 그리고 맨 아래 파란색의 이글포드 지역이 초기 2000년대 후반 셰일 혁명을 주도했고, 이후에 아팔라치아, 아나다코, 하이네스빌, 퍼미안 분지, 그리고 로키 산맥 니오브라라 지역에서도 셰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퍼미안 분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셰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셰일 오일도 생산 가능한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점점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퍼미안 분지 지역만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 이 지역에서의 사업이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크게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퍼미안 분지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 간의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소규모 업체들 간의 인수합병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엑슨모빌의 파이오니어 인수처럼 초대형 M&A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산업 내에서 M&A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피인수 기업의 성장성이 뛰어나지 않다면은 굳이 인수하는 기업이 성장성이 낮은 기업을 비싼 돈 주고 인수할 이유가 절대 없겠죠. 그래서 주목할 만한 첫 번째 ETF는 인베스코 S&P 500 Equal Weight 에너지 ETF RSPG ETF입니다. RSPG ETF는 Equal Weight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S&P 500 에너지 기업들을 동일 비중으로 편입해서 ETF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구성 종목과 비중을 보시면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원오케이, 마라톤 오일,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등 S&P 500 내 에너지 기업 23개 전부를 4%대의 동일 비중으로 E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RSPG ETF의 연간 운용 보수는 0.4%이고요. 연간 배당 수익률은 2.84%로 S&P 500 시장 평균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ETF 중에 가장 대표적인 ETF인 XLE ETF인데요. XLE ETF는 S&P 500 지수 방식처럼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통해 E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월등히 큰 엑슨모빌이랑 쉐브론이 전체 ETF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XLE ETF의 연간 운용 보수는 0.1%로 스파이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간 배당 수익률은 3.3%로 앞서 살펴본 RSPG ETF보다 높고요. RSPG ETF와 XLE ETF 그리고 S&P 500의 최근 6개월 수익률 비교 차트인데요. S&P 500이 지난 6개월간 2% 상승했고 XLE는 4.6%, RSPG는 11% 상승하면서 RSPG ETF가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YTD 수익률도 살펴보면 S&P 500이 10.6%, XLE 6.9%, 그리고 RSPG ETF가 12.5% 상승하면서 올해 역시 RSPG ETF가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ETF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시간을 더 길게 늘려서 5년 수익률로 보면은 S&P 500이 58.7%로 가장 뛰어난 수익률을 보여줬고 XLE가 35.7%, RSPG ETF가 48.3% 상승했습니다. 최근 2-3년간 에너지 ETF가 시장 대비 훨씬 강하긴 했어도 이렇게 더 길게 시간을 늘려보면 여전히 에너지 ETF가 시장 지수를 하회하고 있다 보니까 평균으로의 회귀 논리에 따르면은 XLE ETF나 RSPG ETF가 앞으로 좀 더 강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엑슨모빌과 쉐브론의 막대한 비중에 영향받는 XLE ETF보다는 최근 에너지 산업 전반의 강세를 고려해보면 모든 에너지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가져가는 RSPG ETF가 좀 더 아이디어가 좋다 생각해서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